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논할 때는요, 이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가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결론은 이 함수값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함수값. 아시겠습니까? 자, 함수값. 요거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함수값이 가장 큰 녀석을 최대값, 가장 작은 녀석을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y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y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요, 함수값이 가장 큰 거, y값이 가장 큰 거. 그 얘기는 높이가 가장 높은 녀석이 최대값. 반대로 높이가 가장 낮은 녀석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최대최소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이렇게 변형시켜요.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완전 제곱꼴로 변형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전 제곱꼴로 변형시키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p, q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려진 이 그림에 의한다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요. 대신에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높이가 가장 낮은 쪽이니까. 자, 얘는요, 최대값만 존재하겠군요. 가장 높은 값.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y좌표, 함수값. 맞습니까? y값, 높이. 요 세 가지가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형을 우리가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핵심이 되시는 것인데,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뭐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학습을 했었던 내용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는데, 혹시나 싶어서 선생님이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y는 a로 묶어주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될 거고요.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y는 a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다가 더하기 요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왜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플러스 c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y는 a에, 자, 이렇게 세 개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괜찮아요? 자, a하고요, 얘하고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 더하기 c다 라고 해서 결론은 y는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통분해서요. 이렇게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강의를 찾아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어야지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제한된 구간, 즉 x값의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야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딱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가장 낮은 게 바로 최소값, 가장 높은 게 최대값. 괜찮죠? 여기서는 가장 높은 게 최대값, 가장 낮은 게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군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얘처럼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장 높은 게 최대값, 가장 낮은 게 최소값,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고요. 이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바로 뭐냐면 x는 실수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기서 설명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이 녀석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 근데 x는 실수래. 그러면 이퀄 0이라고 논다면 바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뭐 y를 이항해서 이제 이런 꼴로 변형한 다음에 판별식. 왜냐면요. 자,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분명히 실수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실수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써서 y값의 범위를 구하면 y값의 범위를 구해라. y값의 범위가 곧 함수값, 곧 그래프에서의 높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얘가 바로 최대, 얘가 바로 최소
소가 된다. y값의 범위를 통해서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딱 보면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냥 범위 무시해버리고요. 일단 우선은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연습을 우리는 했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을. 그걸 한 번 더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x제곱 빼기 2x 이 녀석 반의 제곱은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에요. 원래 있었던 2. 괜찮아요?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아,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1,1이 되겠구나.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그쵸? 그래서 결국은 꼭지점 1,1이야.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겨서요. 요때 x좌표는 1이고요. 요때 y좌표도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y축이 이렇게 있다고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얘를. 현재 그림에 의한다면 최소값은 1입니다. 최대값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2는 1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갔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의 최대, 최소입니다.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이기도 하고 fx값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이 바로 가장 낮은 최소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되는 것이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준 결과가 나오겠죠. 뭐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다 똑같은 식이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될 것이고요. 최대값은 5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2번 문제도. 자, xy가 실수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 조건을 절대로 허투루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오, 야, 이거 xy가 실수라는 조건에서 얘의 최소값, 이거 뭐야, 이거 뭐, y는 뭐시기 x 뭐 이참수꼴의 형태로도 나타내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요, 이럴 때는요, 이 생각을 해주세요. x로 된 거를 따로 뽑아내주세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더하기 1 빼기 1 쓰고 싶어요. 왜요? 저 이런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y제곱 더하기 6y예요. 왠지 모르게 반의 제곱 9를 더해주고 빼주고 싶어요. 왜요? 좀만 기다려봐요. 그럼 16이 될 거란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이 주어진 준식은요, x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에다가 얘는 y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빼기 9에서 16을 하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9를 빼주시니까 7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맞아요? 9 빼주니까. 맞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최소값을, 잠깐만. 그러면 얘는 지가 작아봤자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란 조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실수란 조건이 그래서 중요해요. 실수에다 3대도 실수죠. 제곱에도 실수죠. 제일 작은 게 0입니다. 제일 작은 게 0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x값이 1이고 y값이 3이었을 때 바로 이 녀석은 가장 작은 5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아시겠죠? 나 이런 생각 못해요. 라는 푸념하지 마시고 그 푸념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기께 되고요. 푸념했던 친구들이 바로 너희들을 부러워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뭐 부족한 거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어디 갔어요? 이제 세 번째 것은 여기 있군요. 자, 보세요. 이차 함수의 최대 처수인데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딱 보니까 뭐예요? x 더하기 y가 3이래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요, 자꾸 문제 풀어본 연습을 한 친구들이 잘 풉니다. y는 3 빼기 x라고 뒀습니다. 이양시켜서 여기다 대입시켜줍니다. 3 빼기 x를요. 그럼 주어진 준식은 x제곱 더하기 3 빼기 x의 제곱,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뭔가 좀 전개를 해주세요. 9에다가요, 6x에다가요, x제곱이 돼가지고요,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9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뭐 여기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 했었던 방법대로 한다면 2로 묶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여기다가 2분의 3의 제곱을 더해주고 2분의 3의 제곱을 빼주는 작업을 또 해주시는 거죠.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2에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이 녀석이랑 곱하고 더하기 9를 계산해 주시면 2분의 9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요, 지가 작아봤자 0이죠? 제곱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즉 x가 뭐일 때? 2분의 3일 때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 결국 얘가 답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